안녕하세요. 인문기초회계 3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정분계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처음에 회계를 배우실 때 제일 어려워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수정분계입니다. 왜냐하면 현금 기준이라고 하는 개념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발생 기준이라는 것은 현금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수익의 인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고 거기에 비용의 대응이라는 개념을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처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계를 전달하는 정보의 과정에서 발생 기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정분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반복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사례를 가지고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부족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각각 독립된 상황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료를 보시면 11월 3일 날 3개월분 임대료 30만 원을 미리 받았다. 이렇게 있죠. 자, 역시 이 경우에도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분계를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돈을 받았으니까 자산의 증가 현금 처리하고, 그죠? 이쪽에다가 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 기준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 하면 임대 수익 30만 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 안 하고 왜냐하면 수익으로 표시하려고 보니까 의무를 이행한 게 아무것도 없이 돈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은 임대 수익이지만 미리 받은 거다. 의무가 이행이 안 됐다. 이건 부채다. 이런 걸 표시하기 위해서 선수임대 이렇게 표시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12월 30일 현재 12월분 급여 2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자, 그러면 현금 기준에는 돈이 안 나갔으니까 비용이 아니니까 아무 분계를 안 했겠죠? 근데 회사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기록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현금 기준은 표시 안 하겠지만 발생 기준은 뭔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요. 7월 1일에 1년치 보험료를 50만 원을 1년치 다 지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현금 처리하고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 계정을 쓰려고 봤더니 보험료 돈만 냈지 아직 보험 혜택을 받은 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돈을 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돈만 미리 낸이라고 하는 표시를 통한 앞으로는 돈 1년 동안 안 내도 된다 하는 자산 계정으로 표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10월 달에 1,000만 원을 빌려줬죠. 기간은 1년이고요. 이자율은 연 12%. 이자는 만기 때 내년 9월에 원금하고 같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10월 1일 날 돈을 빌려줬으니까 자산의 감소와 자산의 증가, 그죠? 각각 대변과 차변으로 1,000만 원을 기록한 분계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소모품을 30만 원을 구입했다 그랬죠. 자, 소모품도 역시 처음에 돈이 나갔으니까 여기다가 소모품 B 30만 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현금 기준으로 처리해도 또 쉽고 간단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수익 활동이 하나도 없으니 비용을 대응시킬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회사가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그냥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표시한 형태입니다. 당연히 자료가 어떻게 되냐면 12월 동안에 쓴 소모품은 2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미사용한 소모품이 10만 원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겠죠. 자, 여섯 번째로 25일 날, 12월 25일 날 50만 원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청구했는데 분계를 어떻게 했냐면 정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용역 수익 금액이 5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돈을 못 받았으니까 매출 채권 50만 원 해야 되는데 이상이 분기할 때 잘못해서 50만 원을 기록하지 않고 60만 원을 기록한 거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거래 기록상 대차가 다 일치하게 기록됐으니까 발견을 못하고 있다가 연말에 딱 보고서 잘못된 걸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가 다른 예가 있는데 종류는 6가지입니다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수정분계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각각의 상황별로 수정분계를 한번 해보자.
자, 먼저 첫 번째 거를 적용시키기 전에 수정분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를 발생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기 위해서 수익비용 대응이라고 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 걸 볼까요? 처음에 이 사람이 11월 1일 날 30만 원을 지출하면서 선수 임대료라고 하는 부채로 기록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현금 30만 원이라고 하는 차변과 그리고 선수 임대료라고 하는 대변을 기록했던 겁니다. 자, 이때는 기간이 하나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고 그냥 돈만 받은 거니까 표시한 것 불과한데 2개월이 경과된 동안에는 월 10만 원씩 해서 의무가 이행이 됐죠. 의무가 이행되고 금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익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의 수익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럼 나머지 10만 원은 여전히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으니까 수익을 인식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결론은 수익이 20만 원이고 부채가 10만 원이니까 잔액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선수임대를 기록한 것 중에서 20만 원은 취소시키고 그죠? 임대료 수익으로 20만 원을 잡아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잔액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 20만 원, 부채가 10만 원 처리가 될 거다. 자, 두 번째는요. 급여가 12월 달에 발생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회사는 기록을 전혀 안 했겠지만 급여를 발생시킨 이유는 종업원들을 노동을 활용해서 돈을 번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인식됐고 수익 인식된 동일 연도에 비용을 기록하는 게 수익비용 대응이니까 비용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급여. 그런데 이건 뭡니까? 급여는 급여인데 돈을 지급하지 않은 급여죠. 그럼 앞으로 돈을 줘야 되니까 이거는 보시다시피 부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고 표시해도 되고 세부적으로 미지급 급여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을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말에 해야 될 수정분기의 사항이죠. 자, 세 번째 거 볼까요? 1년치 보험료를 50만 원 주면서 그렇죠? 어떻게 했냐면 현금이 나가고 대변으로 동일한 금액 50만 원에 대해서 비용을 잡으려고 봤더니 아무것도 활용한 게 없죠. 돈을 번 것도 없고 돈을 벌지 못했으니까 비용을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미리 지급한 돈만 지급한 보험료다. 이렇게 우리가 분개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6개월이 경과되고 보면 그죠? 7월 1일부터 해서 6개월이 경과되고 보면 6개월 동안 보험 혜택을 받고 뭔가 활동을 했을 것이고 그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었을 것이고 다시 말해 수익을 발생시켰을 것이고 수익이 발생됐다면 동일한 기간에 비용을 잡는 게 수익비용 대응이니까 반의 금액인 25만 원은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을 잡아야 되겠죠. 나머지 반은 아직 수익 활동이 시작이 안 됐으니까 이건 비용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25만 원이라고 하는 보험료 비용을 잡으면서 그죠? 선급보험료 50만 원 중에 더 이상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행위를 못하는 6개월에 해당하는 비용을 취소시키는 자산을 취소시키는 이런 분개를 하게 되면 실질은 보험료가 25만 원이고 자산 계정인 선급보험료가 25만 원으로 정보가 기록됩니다. 현금은 50만 원 나가는데 그 중에서 올해는 25만 원이 비용이고 내년에는 25만 원 돈이 나가지 않으면서 돈을 벌 수가 있다. 이 기쁨의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자, 네 번째 볼까요? 돈을 1,000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그죠? 1년간 대여했는데 이자를 12%를 받기로 했죠. 자, 근데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인데 돈을 줄 때 어떻게 했냐면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대변으로 현금 1,000만 원 그리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기쁨이 생기죠.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대여금을 우리가 1,000만 원 이렇게 기록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돈은 뭐 1년 지나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 돈을 빌려준 걸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계산 과정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3개월치는 10월부터 12월까지 의무 이행 돈을 빌려줬으면 상대방이 돈을 쓸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 주는 게 의무의 이행이니까 기간 경과 3개월치에 대한 의무가 됐고 거기에 대한 수치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익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만 원, 계산하는 시기에 30만 원을 이자 수익으로 잡고, 그렇지만 이거는 뭡니까? 돈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미수이자라고 하는 자산으로 기록하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기록 안 했지만 이건 기간 경과에 대한 부분을 연말에 또는 기말에 잡아주는 수정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소모품을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취득했는데 소모품은 써야 돈을 버는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수익을 못했으니까 그냥 이걸 자산을 잡아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산으로 소모품 30만 원 잡아주고 돈이 나갔으니까 현금 대변에 30만 원,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로 기록된 거죠. 자, 소모품 3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연말에 가보니까 소모품 창고에 10만 원어치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는 20만 원어치를 이미 소모했다는 거죠. 그걸 소모함으로써 수익 활동을 했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었을 테니까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라는 건 동일한 기간에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을 기록하는 거다.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20만 원을 갖다가 기말에 수정분기를 통해서 비용으로 인식하고 더 이상 이 20만 원은 나한테 기쁨을 해드릴 자산이 아니니까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 20만 원을 감소시키고 소모품 B라고 하는 비용을 대응시키는 이런 분기를 통해서 실질은 연말에 가서 자산이 10만 원 남고 비용이 20만 원 인식되는 이와 같은 수정분기를 통해서 현금주의든 발생주의든 실질에 맞는 정확한 잔액을 통한 재무제표를 만드는 그런 기초과정을 또는 중간과정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수정분계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용역을 제공하고 50만 원의 그 금액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했다면 어떻게 했을 거냐 하면 용역은 수익이니까 수익의 발생 대변 용역 수익 50만 원 잡아야 되는데 실제로 60만 원 잡아놓은 거죠. 그죠? 그리고 매출 채권 60만 원. 이게 기업이 실제로 한 기록입니다. 자, 근데 정상적으로 옳게 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당연히 매출 채권이 50만 원이 기록됐어야 되고 용역 수익이 50만 원이 기록됐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 못하고 이렇게 기록했다고요. 60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60이 잘못됐네 하고 요거 이렇게 지우고 5자로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5자로. 이렇게 고치는 건 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계 정보를 기록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마음대로 고치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부정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횡령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 번 기록한 수치는 함부로 그렇게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재무제표, 회계는 뭐로 한다? 잔액으로 말한다 그랬죠. 재무제표의 모든 수치는 잔액으로만 표시되면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잔액이 옳게 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분계를 한번 해보세요. 60, 60에 되어 있던 금액에 각각 10만 원씩 과대 표시된 것을 반대로 수익을 줄이고 매출 채권을 줄이는 그런 처리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용역 수익이 시계정을 간단히 그려볼까요? 용역 수익이 처음에 60만 원이 기록됐었겠죠? 그죠? 근데 기말에 수정분기가 용역 수익의 대변으로 10만 원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잔액이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상계돼서 대변 잔액으로 50만 원이 남겠네요. 그죠? 그럼 이 50만 원은 뭐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정확히 기록한 수치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수정분계를 통해서 발생주의로 전환시키는 것도 가능하지만 연중에 잘못된 처리를 갖다가 옳게 고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수정분계라는 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정분계에서 실질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하는 개념을 이번 시간 것과 지난번 시간을 통해서 잘 익히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기본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수정 후 잔액시산표라고 하는 걸 보시면 수정 전 시산표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미수수익이라는 계정 또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그죠? 또는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 그죠? 미지급 이자라는 계정, 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선수 임대료라는 계정.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거냐 하면 발생 기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수정을 하고 난 잔액들 시산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수정 후 잔액 시산표와 수정 전 잔액 시산표는 둘 다 일치가 되는 걸 확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1202만 원이라고 하는 수정 전 시산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빨갛게 표시된 숫자들이 지금 사례를 통해서 새롭게 기말에 수정 분기를 한 항목들을 각각 자산, 비용, 부채 또는 수익 항목에 옮겨 적은 겁니다. 그럼 수정 전에 1202만 원이라고 하는 차변과 대변의 합이 비록 새로운 숫자들이 수정 분기를 통해 들어가서 그 잔액의 합이 1213만 원 늘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 또는 발생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숫자들이 변형되면서 회계 등식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잔액 수치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재무제표를 만들면 된다는 거죠. 자, 결국은 수정분기상에서의 당기순이익은 수익의 합 그리고 비용의 합을 차감한 212만 원으로 조금 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든 손익계산서는 수익의 계정 과목들을 쭉 옮겨주고 비용의 계정 과목들을 쭉 옮겨주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차이로서 212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도 역시 가정 잔액들을 쭉 옮겨 적으면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연결시키는 이익 잉여금으로서 212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연결되면서 역시 우리가 배웠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 연결이라는 과정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3주차에서는요. 회계 기본 과정에 연이은 발생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결산 수정분계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배우셨습니다. 수정분계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기본으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파악하고 수익이 인식되는 동일한 기간에 그 수익을 얻기 위한 발생의 비용분을 대응시키는 과정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고 기준인 발생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정분기의 개념과 또 이걸 확인하기 위한 발생 기준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기를 부탁드리면서 3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